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 연평해전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이함대 예하 제2 전투 전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연평해전 당시에 사실상 지휘부였었던 것이죠? 네.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그런 예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이겨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셀프 훈장 수여 논란입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이 훈장 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심사해서 본인이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셀프 훈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훈장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셀프 훈장인데, 전쟁에서 이긴 승전자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훈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셀프 훈장이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죠?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훈장 논란은 근거 없는 의혹이고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따님 채용 관련된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따님이 삼성 SDI에 근무하다가 ADD로 옮기신 거죠? 네.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채용해서 말하자면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했던 그런 사람이 국가의 그 공공기관인 그 ADD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연봉을 보니까 삼성에서 받은 연봉보다 더 적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기관을 옮긴 건데,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다가 국가 공기관으로 옮긴 것은, 저는 제가 볼 땐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무 조건이 비교적 더 양호한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IG 넥스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철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전직 장군이 방산업체에 근무할 때 갖는 의혹은 혹시 그 현직 시절의 위력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우리가 그 방산업체 채용이나 혹은 근무 경험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영무 후보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건에 주로 관여해서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잠수함 그 수출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척당 세척이 10억 불이니까 한 3억 불 내지 3억 5천 불 정도 됩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국내 방위산업, 말하자면 그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도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현역 장교들이나 장군들도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체의 직원들과 출장도 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그 방위산업이 국내 예를 들면 로비에 관련되거나 그런 것은 적당치 않지만,
그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가 의혹의 제기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건도 한번 좀 제가 보니까 91년도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뭐 아까 사고하셨으니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당시 처리된 과정을 보니 같은 부대 내에 33건 중에 21건 같은 경우가 송영무 후보자와 비슷하게 처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헌병대에 이첩돼서 거기서 조사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정리된 경우가 21건이나 되던데 그 당시에는 이게 관행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가 해군 모근에 대해서 관행이었는지 관행이 아니었는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송구하기 다름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요번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면 군대에서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요즘에는 91년도 이후 97년도, 2007년도, 2014년도 음주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비화되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용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음주 운전 문화는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의 잣대로 91년도의 상황을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엄격한 도덕 의식을 볼 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통해서 국민들이 지탄을 받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의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율촌 로펌의 자문 활동을 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의 자문 활동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쪽에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LIG에다 물어보고 또 율촌에다 물어보라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지금 오늘 동료 의원이 질문하니까 LIG에서 자문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율촌에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데 자료 요구로는 전혀 지금 율촌에 물어보고 LIG에 물어보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강력히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왜 중요하냐면은 군의 재직 중에 지득한 군사 기밀 또 정책 자료들이 자문활동, 상업적 활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검증하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후보자님에 대한 언론의 사설들 좀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6월 22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길. 문화일보 6월 20일자 방산 로비스트 의혹 송영무 후보 국방 자격 없다. 국방장관 자격 없다. 동아일보 6월 23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이렇게 부적격할 수 있나? 매일신문 6월 23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국방개혁 책임자인지 돌아보라. 한겨레신문입니다. 6월 23일자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자격 있나? 경향신문 6월 24일자 송영무 후보는 국방개혁 책임자인지 소명해야 한다. 한국일보 6월 24일자 송영무 국방후보 방산 의혹 안고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나? 서울신문 6월 24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계획에 적합한가? 자, 동아일보 6월 26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자진 사퇴가 대통령 돕는 길 이렇게 사설 제목을 내놨습니다. 이 사설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후보 지위에 대해서 용퇴를 고민할 시점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설에 대해서, 용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고민을 계속 좀 잘해서 현명한 결심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장관 송영무 후보자를 검증에 앞서서 지난 과거보다는 정책 검증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검증 과정에서 준비한 과정에 나타났기 때문에 군정과 군령을 보호하는 국방장관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한번 검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총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 겸직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한 자료에 율촌에 활동하는 내용을 겸직허가는 1월 1일부터 율촌에 근무했는데 겸직허가는 3월달 나죠. 그때 겸직허가에 받기 위해서 제출한 본인 자필 맞습니까? 네, 제가 쓴 거 맞습니다. 약간의 활동비가 받는다. 율촌에서 겸직시 받는 보수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 약간의 활동비가 월 3천만 원. 이거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했습니까? 3천만 원의 약간의 활동비로 이해됩니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기에 고액 소득을 받는 변호사의 시기가 있다고 후보자가 얘기하지만 겸직 월 3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약간의 활동비를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을 약간의 활동비로 기재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공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9년 1월 초경으로 믿어진다. 그때 제가 예. 지금 어떤 그게 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지금 또 약간의 활동비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 정황은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대전에서 서울 출장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적은 예, 겁니다. 후보자님. 예, 계약을 하면서 율촌에 근무하면서 소득에 대한 전혀 언지를 안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그런 협상이라든가 무슨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어떻게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약간 받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3천만, 4천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겼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겸직 허가 부분도 날짜상으로 그 규정과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LIG 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LIG 계약 문건 확인하셨죠? 예, 본인 확인했죠? 그 문건에 보면은 미래 해군 전력 정강 또 해군 사업 확대 방안에 관한 자문, 수출 시장 개척에 대한 자문 이게 5항을 자문하겠다 했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군생활 하면서 비밀 분류 기준표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비밀 기준 분류표에 따르면은 저기에 나오는 중기 사업 계획서, 군사력 정비 계획에 해당되는 미래 해군 전력 증강과 해군 사업 확대 방안 이런 부분들은 다 2급으로 분류되는 내용인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엄격히 통계에 썼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그 지득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자문활동에 사용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한 않습니까? 번도 그 분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잠수함 또 중장기 건조 계획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 기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잠수함 인도네시아 수출할 때 그때 계급과 직책이 뭐였습니까? 애초에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해군 측과 제가 총장 아니, 때 본인의 얘기를 역할이 했습니다. 뭡니까? LIG에서 말입니까?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할 때 본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총장 때도 역할을 했고요.
그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율촌에 자문했다는데 그 부분도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해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역할이 제한됐을 것고 생각하고요. 그 율촌과 계약할 때 고용계약서 채용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아마 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3억의 소등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법에 충돌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사용할 가능성, 군사 기밀을 사용해서 가능성, 겸직하게 되는 충돌 문제, 율촌과 고용계약 이런 문제들은 모든 현행은 실질적으로 다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준법 정신을 보고 우리 국방장관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이겨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셀프 훈장 수여 논란입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이 훈장 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심사해서 본인이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셀프 훈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훈장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셀프 훈장인데 전쟁에서 이긴 승전자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훈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셀프 훈장이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죠?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훈장 논란은 근거 없는 의혹이고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따님 채용 관련된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따님이 삼성 SDI에 근무하다가 ADD로 옮기신 거죠? 네.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채용해서 말하자면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했던 그런 사람이 국가의 그 공공기관인 그 ADD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연봉을 보니까 삼성에서 받은 연봉보다 더 적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기관을 옮긴 건데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다가 국가 공기관으로 옮긴 것은 저는 제가 볼 땐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 그 연평해전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이함대 예하 제2 전투 전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연평해전 당시에 사실상 지휘부였었던 것이죠. 네. 저는 그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그런 예우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무 조건이 비교적 더 양호한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LIG 넥스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철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전직 장군이 방산업체에 근무할 때 갖는 의혹은 혹시 그 현직 시절에 위력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우리가 그 방산업체 채용이나 혹은 근무 경험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영무 후보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건에 주로 관여해서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잠수함 그 수출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척당 세척이 10억 불이니까 한 3억 불 내지 3억 5천 불 정도 됩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국내 방위산업, 말하자면 그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도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현역 장교들이나 장군들도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체의 직원들과 출장도 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그 방위산업이 국내 예를 들면 로비에 관련되거나 그런 것은 적당치 않지만 그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가 의혹이